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법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오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2권 총칙부터 해서 한번 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2권 내용은 거기 가보시면 총칙이 나와 있습니다. 1조 목적부터 해서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목적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냥 법을 정한 목적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법을 제정한 목적이다. 그럼 얘는 왜 정했냐? 여기 보시면 특정 소방 대상물 등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관리와 그죠? 소방용품의 성능 관리. 그러니까 결국 지금 되게 중요한 단어 3개가 나와요. 특정 소방 대상물, 소방시설 등, 소방용품. 이 3가지 용어가 핵심입니다. 이 법에. 그렇죠? 내가 여기에 설치해야 되는 소방시설이 뭐가 있고 거기다 설치를 했으면 추후에 유지관리는 어떻게 할 거고, 그리고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소방용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소방용품의 성능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지. 그죠? 여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해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갔을 때 또 여기에 이런 말이 나오죠. 공공의 안전, 복리 증진, 이바지. 이게 핵심 목적이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한 번 정도 읽어보십시오. 결국 저 3가지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일 거다. 아니 그러면 소방시설이란 뭐냐? 자, 용어의 정의로 가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소화, 경보, 피난구조, 소화용수, 소화활동. 절대 까먹으면 안 된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했었죠. 소방시설의 종류가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을 끄는 설비 뭐가 있고? 소화설비. 이거 예전에 제가 기초 시간에 설명드렸거든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물이나 약재를 사용해서 뭐를 한대요? 소화한대요. 소화. 소화하는 기계기구나 또는 설비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럼 소화기구의 종류가 있는데 소화설비의 첫 번째 종류가 소화기구예요. 그럼 소화기구 종류는 소관자가 있습니다. 소관자. 알고 계셔야 돼. 소화설비 종류엔 소화기구가 있고 소화기구 종류에는 소관자가 있다. 됐나요? 그래서 소관자가 있는데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자동확산 소화기가 있죠. 이렇게 3가지. 그죠? 근데 소화기구 종류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소화기. 그지? 안전핀 뽑고 빵. 간이소화용구 종류에는 애투소해가 있습니다. 에어로졸, 투척용, 소공감용, 소화약제 외의 것. 자, 소화약제 외의 것에는 마른 모래. 이거 종류 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알았죠? 다음 시간까지 숙제야. 팽창질석, 팽창질 이거 전부 다 알아야 돼요. 아셨습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화설비 종류의 소화기구가 있고 소화기구 종류에 뭐가 있는지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자동소화장치가 나오죠. 자, 자동소화장치 종류는 주상깨가 분고, 주상깨, 가고픈. 옛날에 좀 그렇게 외웠었던 것 같은데 주상깨, 가고픈 이런 식으로. 주상캐가 분고. 그래서 요게 자동소화장치 종류예요. 됐습니까? 이름이 자동소화장치야. 자동소화장치. 주거용 주방, 상업용 주방. 꽃 알고 계십시오. 6개. 그리고 옥밀소화전. 요건 딱 하나. 근데 호스릴도 포함이래. 호포. 됐습니까? 옥내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SP 등. 스프링클러, 간스. 간스 안에 당연히 캐비넷형도 들어가요. 그리고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조스. SP 등 설비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3개. 그리고 물분무 등 총 9개가 있습니다. 아셔야 돼요. 물 및 포의 할할 분광고. 아시죠? 물 및 포의 할할 분광고. 그래서 물분무, 미분무, 포, 이산화탄소, 할론, 할로겐화합물, 분말, 강화액, 고체 에어로졸, 그죠? 이런 식으로 총 9개 설비가 있습니다. 9개. 꼭 암기해 주십시오. 꼭. 그리고 옥외. 좀 많죠? 여러분들 설비가 좀 많은 건 아닌데 가장 기본이에요. 요게. 소방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거를 모르면 안 된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렸었죠. 그죠?
꼭 아셔야 됩니다. 제일 기본이다. 됐죠? 그리고 뭐 경보 설비 종류가 나오는데 제가 앞에서 뭐 소화기구는 소, 간이 소화연구는 간, 자, 그죠? 주상캐가 분고, 옥내는 예전에 제가 내 이런 식으로 땄었거든요. 기억하시죠? 내. SP 등, 조스, 간스, 물분무 등 물미포이 할할 분간고, 그죠? 옥, 외로 땄었고, 앞글자 예전에 땄을 때. 이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큰 것만 알면 돼, 법에서는. 알았지? 구분만. 고체 여로졸, 소화수조는 없었죠? 왜냐면 소화수조는 뒤쪽에 소화용수 설비에 따로 들어가거든요. 요거 잘 알고 계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이제 무슨 설비래요? 경보 설비입니다. 자, 이거는 통보하는 설비죠. 화재 발생 사실. 그죠? 그래서 단경, 비경. 이 비경 종류에는 벨 방식과 사이렌 방식이 있죠. 그래서 사이렌, 벨은 얘 얘기하는 겁니다. 경종, 따르르릉 하고 벨. 그리고 자탐, 시경, 시각경보기, 알림, 비방, 자속, 통감, 누경, 가경. 꼭 아세요. 이거 다. 단경, 비경, 자탐, 시각경보기, 알림, 비방, 자속, 통감, 누경, 가경. 이게 경보설비라고요. 그래서 경보설비를 섞어놓고 소화설비와 구분하시오. 이런 문제도 잘 나오고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가보면 피난구조설비가 나와요. 그죠? 그럼 피난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계기구 설비래요. 피난을 위해 사용하는 기계기구 설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피난을 위해 사용하는 건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비상조명 등 이런 애가 있더라. 자, 피난기구 종류에는 사조완, 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그 밖에 화재 안전 기준으로 정하는 것. 일단 사조완을 대표적으로 알고 계시고, 그 밖에 화재 안전 기준으로 정하는 거 뭐 많죠. 공기호흡기도 있고요.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다수인 피난 장비, 승강식 피난기 이런 애들이 이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밖에 화재 안전 기준으로 정하는 것 이런 게 들어가 있고, 자, 인명구조기구 종류에는 방방인공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방화보관에는 안전모, 보호장갑, 안전화 다 포함이고요. 유도등 종류에는 유도선, 등, 표지. 이게 다 등이 많죠.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객성 유도등, 그죠? 피통객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피난 유도선, 유도 표지, 그죠? 표지. 됐습니까? 그래서 유도등 종류가 이게 있고요. 그리고 비상조명등과 휴비조. 휴대용 비상조명등, 비상조명등과 휴비조. 이런 것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더라? 피난 구조 설비에 들어가 있더라. 됐죠? 그래서 거기 1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피난 구조 설비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그럼 여기에 이제 시각경보기, 얘는 경보 설비잖아. 피난 구조 설비 중 인명구조기구로 옳지 않은 것은 구조대 방열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뭐 지금 가보면 인명구조기구를 물어봤으니까 그 세부적으로 물어보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구조대는 따로 없죠. 자, 그리고 소화활동 설비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재연, 연송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 소화활동 설비 아직 안 했죠. 우리 밑에서 이거 보고 봅시다. 자, 소화용수 설비는 뭐냐면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상수도, 소화수조, 저수조. 그 밖에 소화용수 설비다라고 나와 있고, 소화활동 설비는 화재를 진압하거나 구조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설비다. 그죠? 그래서 진압이나 구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갔을 때 이걸 가지고 이제 피난 구조 설비다라고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구조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래서 재현, 연송, 연살, 비콘, 무통, 연방, 요게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설비죠. 그래서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시험 문제 보기에도 제일 많이 나왔고, 그리고 요 별표는 학개론에도 나와요. 아시죠? 그래서 소방시설론이라는 걸 나중에 배우면 얘를 또 할 거야. 얘를 또 한번 볼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왼쪽이죠. 소활동 설비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재현, 연송, 비콘, 연살, 무통, 연방, 연송, 비조, 비상조명 등. 요거는 요 설비죠? 피난 구조 설비. 이게 잘못됐더라라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소방시설에 대한 건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꼭 문제로 풀어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두 번째 2호입니다. 소방시설 등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다. 그래서 소방시설은 위에 나와 있던 5개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다가 비상구 포함.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그랬죠? 그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에 가보면 방화문 들어가고요. 그리고 얘 들어갑니다. 자동 방화 셔터. 그죠? 그래서 방화문과 자동 방화 셔터까지 들어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소방시설과 소방시설 등 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방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거야. 소방시설 등 안에는요. 자, 그리고 특소물이 나오네요. 이게 학생들이 이제 난관에 부딪히는 게 이게 내용이 상당히 많다. 특소물이. 그래서 건축물 등의 규모, 용도, 수용 인원 이런 걸 고려해서 소방시설을 설치한대. 그죠?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죠. 맞나요? 규모, 용도, 수용 인원 이런 걸 고려해서 특소물, 우리가 소방시설을 설치해요. 그래서 우리가 소방대상물이라는 걸 앞에서 했고, 왜냐면 이 소방대상물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건축물, 차량, 선박, 인공구조물, 기타 등등. 그죠? 근데 이제 선박은 또 뭐 항해 중인 건 제외 했었잖아. 이게 첫 시간에 했었던 거거든요, 우리가. 근데 이 소방대상물에 얘를 설치해요. 규모나 그 건물의 규모, 용도, 수용 인원을 고려해서 그 건물에 우리가 얘를 설치합니다. 얘. 자, 무슨 시설이요? 소방시설을 설치합니다. 그럼 그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을 우리가 이름을 특정 소방대상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정 소방대상물. 아셨죠? 그래서 특소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해가지고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이다라고 나오는데 결국은 소방시설이 들어가 있는 소방대상물을 이름을 특정 소방대상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 30개 정도 있다고요. 양이 상당히 많고 문제가 나와요. 안 나오면 그냥 하지 마세요 그러겠는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꼭 같이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에 가보면요. 오른쪽 한번 보실래요? 오른쪽. 이게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올해. 저 깜짝 놀랐잖아요 여러분들. 벤 다이어그램이 나왔길래 옛날에 우리 교집합, 합집합 이런 거 할 때 배웠던 내용이거든요.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이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근데 보십시오. 기본법, 시설법, 예방법, 같은 법, 시행영상, 기억, 리을의 관계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옳게 표현한 것은 그랬죠. 그럼 소방대상물은 이게 전체예요. 건축물, 차량, 선박.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큰 걸 수밖에 없어. 여기에서 얘네로 나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소방시설이 들어가 있으면 결국 얘가 더 작은 거라는 건 여러분들 바로 보이죠. 그죠? 왜냐하면 소방시설에 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면 제가 특소물이라고 했으니까요. 맞죠? 그리고 이 특정 소방대상물 안에 가보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라는 게 또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그랬죠. 어차피 소방대상물이 있고 그리고 특정 소방대상물은 요 안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소방시설이 추가된 거고
맞습니까? 여기에 들어간 거죠, 얘가. 자, 근데 특정 소방 대상물에 여기 중에 누가 들어가면 소방안전관리자가 들어가면 걔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라 그랬죠? 그래서 1급 소방, 2급 소방, 3급 소방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들어가는 거 포함을 다 하는 거죠. 왜냐면 여기에만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하거든. 여기에만 특정 소방 대상물에만. 소방설이 없는데 굳이 뭐하러 안전관리자를 놔요.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세 개 기역, 니은, 디귿 관계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리을 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된대. 그럼 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 대상에 가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앞쪽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뭐 연면적이 5천, 연면적이 1천, 뭐 공항이라던가 뭐 그러니까 공항이라던가 철도라던가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걔네들이 결국은 다 어디에 들어간다?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소방 관련 시설이 아닌 가스 관련 시설은 제외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가 일부만 해당하는 거거든.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일부만.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일치하더라. 이런 식으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근데 이런 문제 저는 안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나는 이 리을이 없었으면 그래도 뭐 이 정도는 풀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이 리을이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학생들이 하나하나 다 따져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하나하나 다 따져보기가 쉽지가 않다.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뭐 여기나 뭐 이런 데 갔을 때 연면적이 우리가 뭐 5천짜리, 1천짜리 그리고 뭐 100톤, 30톤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대부분 다 여기 안에 포함이 되더라. 여기 소방안전관리. 그래서 대부분이 아니고 이제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상당히 이게 문제가 풀 때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문제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나왔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알고 계셔야 돼. 알았지? 꼭.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꼭 아셔야 돼. 이 벤 다이어그램을 알라는 게 아니고 이 정의를 한 번씩 보시라고요. 요거 이런 것. 소방 대상물이 뭐고 특정 소방 대상물이 뭐고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뭔지. 됐죠?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 번 정도는 잘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여기 3호에 가보면 특소물이란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엄청 많다 그랬어요. 그럼 첫 번째 먼저 공동주택부터 나와요. 그럼 결국 이 공동주택에는 뭐를 설치한다라는 거냐면 얘를 설치한다라는 거죠. 공이라고 쓰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얘입니다. 얘. 꼭 알고 계세요. 아파트 등에 대한 정의. 결국 아파트인데 아파트만 주택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거 꼭 알고 계십시오. 아파트 등은 5층. 됐나요? 근데 이 아파트 등 말고 이제 주택이 있어요. 이렇게 연립이나 다세대. 그럼 연립주택은 바닥 면적 합계가 660을 초과하고 4개 이하인 주택을 얘기한대요. 맞죠? 근데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 동과 동이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어떻게 보겠대? 각각의 동으로 본대. 그치? 자, 근데 뭐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각각의 동으로 본다. 그리고 합계가 660을 초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층수가 4층 이하인 게 연립주택이고 똑같이 660이 안 되는데 4개 층 이하다. 왜냐면 5개가 넘어가면 무조건 아파트 등이니까요. 그죠? 이런 것들도 연립, 다세대. 저는 연립과 다세대 정의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최근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연립과 다세대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거냐면요. 빌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기숙사. 학교,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학생이나 종업원이 어디에 있대요? 학교나 공장에 있는. 한 개 등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50%예요. 식당이 있어야 돼. 학원, 그러니까 학생 식당이나 그죠? 학식이라고 얘기하죠. 또는 종업원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있는데 거기가 전체의 세대수 중에 50% 이상이 사용을 해야 된대.
그치? 그러니까 나머지 뭐 이런 것들 읽어보시고 가로한 요 50% 잘 보십시오. 됐나요? 그래서 아파트 등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까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얘네를 공동주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름이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 됐죠? 그 다음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가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2호 근생입니다. 근생. 근생이 시험 문제가 너무 잘 나와요.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십시오. 근생 시험 문제 진짜 잘 나오거든. 여러분들 최근에도 진짜 많이 나왔고요. 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정리를 해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 아래쪽이나 옆에다가 조금 쓸까요? 여기다가. 자, 거기 가보면 이제 첫 번째 여기 슈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디다가 쓰시냐면 근생 여기 마지막 여기 다음 페이지 가보면 여기 왼쪽에 빈 공간 많죠.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가 제가 먼저 정리를 전체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근생이요 여러분들 면적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면적에 따라 달라진다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닥 면적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뭐를 얘기한다고요? 바닥 면적.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건물에 갔는데 공연장이나 종교 집회장이 있대요. 공연장은 공연하는 곳이고 종교 집회장은 이제 예배 드리거나 또는 이제 교회가 예배죠. 그죠? 예배 드리고 또는 이제 우리가 뭐 사찰 이런 데 가보면 이제 절에 가서 이제 우리가 막 절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데래. 그런 데인데 거기가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이 안 된대요. 그러면 얘는 근생이에요. 면적에 따라 달라져요. 요게. 아셨죠? 공연장이나 종교 집회장은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자, 됐습니다. 일단 미만 기준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그래서 공연장이나 종교 집회장 하나 써주시고요. 공연장, 종교 집회장, 그리고 500짜리가 있어요. 탁구장, 테니스장 등등등등 이런 데가 있습니다. 탁구 치고 테니스 치고 약간 운동하는 시설들이 이따가 나올 거예요. 뭐 탁구장, 테니스장, 체력도 한번 써볼까요? 체력. 헬스장 같은 데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뭐 체육도장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셨죠? 체력 단련장 이런 데. 그리고 또 어디가 나오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금융업소나 사무소 이런 데 나와요. 금융업소나 사무소. 금융업소는 이제 은행이죠. 그죠? 이런데 사무소 등등등. 이게 다는 아닙니다.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엄청 많습니다. 금융업소, 사무소도 있고, 그리고 제조업소, 수리점, 제조수리라고 쓰겠습니다. 됐죠? 제조수리라고 쓰시고, 그리고 게임 제공이라고 써주십시오. 게임 제공. 그래서 얘네들이 (500이) 안 되면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종류가 엄청 많다 그랬어요.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이따가 보시면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학원이랑 고시원은 좀 따로 쓰겠습니다. 학원이랑 고시원 요거는 딱 2개. 이건 좀 따로 쓸게요. 얘도 500짜리긴 하거든요. 좀 따로 쓰겠습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이렇게 300 기준으로 나누는 기준이 있고 500 기준으로 바닥 면적 나누는 기준이 이렇게 있더라라는 거. 됐습니까? 그리고 위쪽에다가 이제 1000짜리 한번 써볼게요. 1000. 여러분들 아래쪽에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쓰셨으면 지우고 여기다가 슈퍼마켓이나 일회용품, 우리가 생활에서 쓰는 용품의 소매점, 이런 거, 그리고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됐나요? 의약 의료기기 판매소, 그리고 자동차 영업소, 이런 애들은 바닥이 1,000이 안 됐을 때 근생으로 구분하는 대표적인 시설들입니다. 아시죠?
그리고 또 마지막에 하나 더 적어드릴게요. 단란주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특이하거든요. 얘는 150입니다. 바닥 면적이. 됐나요? 바닥 면적이 150이다. 단란 꼭 보십시오. 단란.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오거든. 150 미만인 단란주점만 근생으로 분류해요. 근린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린이라는 게 약간 친한, 친숙한 이런 뜻이거든요. 단란주점 나오고요. 그리고 또 면적 없이 근생인 애들이 있어요. 아프면 가는 곳, 뭐 의원, 각종 의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종 의원들. 그러니까 의원들이니까 우리가 이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그죠? 이런데. 그리고 뭐 조산원, 산후조리원, 뭐 이용원, 미용원, 대표적인 것만 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뭐 목욕탕도 있긴 한데, 목욕탕보다는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음식점들.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 이거는 제가 이따가 본문 보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거 큰 거부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300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 근생이 있고 500 기준 미만으로 나눌 수 있는 기준이 있고 1000 미만으로 나눌 수 있는 기준이 있고 150짜리도 있고요. 그리고 면적이 없는 애들도 있다고요. 면적이 없는 애들. 그러니까 면적이 없는 애들이니까 이거는 면적 상관없이 무조건 근린생활시설로 분류가 돼서 우리가 거기다가는 뭐를 넣어줘야 되는? 소방시설을 넣어줘야 되는 시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잘 나와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근생. 근생이 시험 문제가 최근에 진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근생을 다시 한번 여기 책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과목 한번 가보세요. 과목. 슈퍼마켓이나 일용품, 뭐 식품, 작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소매점이래. 그치?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 앞에 가면 볼 수 있는 것들이죠. 뭐 약국도 그렇고요. 뭐 문방구는 요즘은 별로 없지만 뭐 식품점이나 이런데. 자, 그래서 이런데 슈퍼마켓이나 의료품 등의 소매점이래. 자, 이런데 같은 건축물의 용도로 1,000 미만이래요. 얘네들이. 1,000이 안 된대요. 바닥 면적이. 그러면 뭘로 보겠대요? 근린생활시설로 보겠대요. 얘는 근이라고 할게요. 앞글자. 근. 그죠? 1,000 미만이래요. 근데 이게 만약 1,000이 넘잖아요?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라기보다 너무 큰 시설인 거야. 그래서 요거는 별도 용도로 빠져요. 어디로? 판매시설로. 근데 결국 근생이든 판매시설이든 소방시설이 설치가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아셨죠? 그럼 이걸 왜 나눠냈냐? 건축법 같은 데 가보면요. 근생일 때 기준이랑 판매시설일 때 기준.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1,000 미만인 근생일 때는 엘리베이터가 없어도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이게 판매시설이 돼버리잖아. 1,000이 넘어서. 그러면 엘리베이터인데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꼭 있어야 되고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조금 더 법을 여기를 좀 더 세게 주기 위해서 얘를 구분을 해놓은 거야. 그냥. 알았지? 근데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알 필요 없고 그냥 1,000 미만은 근생이다. 얘는. 1,000이 넘어가면 판매시설이다 라는 거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읽어보십시오. 휴게음식점, 제과점, 빵집이죠. 일반 음식점. 자, 휴게음식점은 음식점인데 안에서 술을 못 마시는 음식점이고 일반 음식점은 안에서 술을 먹을 수 있는 음식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원, 바둑 두는 곳, 그죠? 노래 연습장, 단란주점 이런 데가 있대. 노래방도 있고. 근데 여기 얘 잘 보십시오. 단란주점. 150 미만인 것만 들어간대요. 그래서 150이 넘어가면 얘를 무슨 시설로 분류하냐면 위락시설로 분류해요. 무슨 시설이요? 위락시설. 자, 이용원, 미용원, 머리 자르러 가는 곳입니다. 목욕장, 세탁소. 근데 이용원, 미용원 정도 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다에 나와 있는 건 뭐가 없는 애들? 면적 없이 무조건 그냥 휴게 음식점, 편의점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일반 음식점 우리 그냥 김밥천국 이런데 왜냐면 우리 나 사무실 밑에 김밥천국이 있어서 김밥천국. 하여튼 이런 것들. 그리고 이용원, 미용원 나와 있고요. 머리 깎는 곳.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면적 없이 근생인 애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가보시면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옳지 않은 거. 근생으로 옳지 않은 거.
얘가 미만이어야 되는데 지금 150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근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단란주어는 무슨 시설이요? 그렇지.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체크를 조금 잘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이런 것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프면 가는 곳들, 조그만 병원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원, 치과의원, 침술원, 접골원, 그죠? 조산원, 산후조리원, 안마원, 근데 안마시술소도 포함이래요. 요 되게 잘 나오거든, 얘네 근생이라는 거. 그리고 요 앞에 이거 아프면 가는 곳들 있죠? 특히 의원. 의원에는 뭐 소아과 의원도 있고 내과 의원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마시술소도 포함이래, 안마원에. 이런 것들. 면적 없이 근생인 애들이에요. 면적 없이. 탁구, 테니스, 체육도장, 체력단련. 앞에 있는 것만 보겠습니다. 뒤에 있는 건 한번 읽어보세요 하셨죠? 뒤에 있는 건 한번 읽어보시고 얘네들이 바닥 면적이 500이 안 되면 근생이래요. 근데 이게 500이 넘잖아요? 그럼 얘가 뭐 하는 시설이야? 운동하는 시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동시설로 바뀌어요. 그리고 공종. 공연장은 문화집회시설로 바뀌고요. 종교집회장은 종교시설로 바뀌어요. 뭐가 바뀌는 거냐면 300이 넘을 때. 그러니까 300이 안 되면 무조건 근생이에요. 그럼 공연장은 극장이나 영화관, 종교집회장은 교회, 성당, 사찰 이런 데 얘기한대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데가 면적이 300이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얘를 뭐라고 얘기한다? 근생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300이 넘으면 문화집회시설, 300이 넘으면 종교시설 이렇게 따로 빠져요. 다음 금융업소, 사무소, 그죠? 이런데 일반 사무실, 은행, 부동산이네요. 뭐 결혼 소개업소, 출판사, 서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500이 넘어가면 이렇게 빠지는 거야. 얘네들은 업무시설이라고 우리가 일컫습니다. 아셨죠? 무슨 시설이라고요? 업무시설. 제조, 수리 500 미만. 그죠? 근데 요 제조나 수리는 잘 안 나와, 여러분들. 근데 500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게 500이 넘어가면 우리가 공장이라는 곳으로 따로 빼요. 제조하는 공장, 수리하는 공장. 자, 게임. PC방 같은 데 얘기하는 거죠. 게임. 복합 유통, 게임 제공, 게임. 그죠? 500 미만이다. 이게 500이 넘어가면 판매시설로 바뀌고요. 사진관, 표구점. 자, 사진관 정도 보시고 학원 꼭 보세요. 학원, 독서실, 고시원 이런 거 보십시오. 고시원 잘 보시고. 그죠? 그래서 사진 찍으러 가는 거 무조건 근생이에요. 면적 없습니다. 독서실 무조건 근생이에요. 면적 없습니다. 근데 학원과 고시원은 면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따로 적어드렸죠? 그래서 학원이, 고시원이 500이 안 되면 근생이거든요. 꼭 알고 계십시오. 근데 이게 500이 넘어가잖아요. 이쪽으로 빠져요. 교육연구. 500이 넘어가잖아요. 숙박시설로 빠지는데 중요한 게 이 교육연구시설과 근생에 해당하지 않는 학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연구도 아니고 근생도 아닌 학원이 있습니다. 그 학원이 자동차 학원. 운전학원이나 자동차 정비학원, 자동차 관련 학원 있죠. 그리고 또 무도학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춤을 배우러 가거나 자동차 관련된 걸 배우러 가는 학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동차 관련 학원은 다 자동차 시설이에요. 자동차 시설. 무도학원은 춤 배우러 가는 곳이거든요. 위락시설입니다. 아셨죠? 같이 알고 계십시오. 됐죠? 그리고 밑에 가보면 뭐 장의사, 뭐 동물병원 이런 것도 있는데 의약품 판매로나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 영업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런 데는 바닥 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이면 요건 잘 안 나와요, 여러분들. 근데 의약품 판매 한번 읽어보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게 이상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거 이상일 때 뭘로 구분한다 이런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더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왼쪽에 이제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똑같죠? 근생에 해당하지 않는 거 찾아보십시오.
됐나요? 그럼 여기 갔을 때 해당하지 않는 거죠. 의원, 치과원, 오케이. 단란주점은 200. 200이면 150이 넘었네. 요거는 다 들어가죠. 1000. 여기는 500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요게 1000제곱 미만이다? 500제곱 미만이다? 근생에 해당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판단 기준이 나오기 때문에 몇을 기준으로 어떤 시설로 나누는지, 면적을, 이런 것들을 조금 잘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얘 이름이 근생이에요. 근생. 아셨죠? 그래서 근생은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자, 그러면 네, 이렇게 해서 좀 이번 주는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도를 좀 빨리 빼야 될 것 같아요. 법규도 그렇고 학개론도 그렇고. 일단 이렇게 해서 제가 월요일날 두 강은 업로드를 마저 한다라고 이번 주만 이렇게 양해를 좀 구했고, 보통 일요일날 업로드를 계속 할 겁니다. 아셨죠? 업로드를 계속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